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디입니다. 저는 지금 뮌헨 공항에 있고 다시 네덜란드로 돌아가기 위해서 비행기 기다리고 있는데, 유학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통 우리나라 학생들은 미국을 생각하고 계시는데 더 많은 옵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즘 유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 목소리가 잘 담겨야 될 텐데 국가 4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 영국하고 네덜란드랑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는 국가가 바로 헝가리, 스페인. I have 20 minutes. 지금 뒤에 있는 사람보다 내 목소리가 더 작으면 안 되는데, 영국으로 유학생들이 몰리는 이유가, 첫 번째, 영국이 EU를 탈퇴했잖아요. 유럽권 사람들이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학교며 회사며 외국인들을 모집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들도 장학금을 엄청 많이 주고 있고, 해외 취업을 원하는 분들은 지금 딱 영국 가셔야 되는 시기거든요. 적기입니다. 회사에서도 유럽 인재들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글로벌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어요. 덧붙여서 말하자면, 제가 유럽에서 유학할 때만 하더라도 영국에서 졸업하고 3개월 안에 일자리를 못 구하면은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2년이나 비자를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학생들을 끌어당겨서 영국 내에 취업을 시키려고 노력하는지 딱 비자 룰이 바뀐 것만 체크하더라도 너무나 잘 와닿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는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잉글랜드나 런던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유학생들도 굉장히 똑똑해져가지고 많은 정보를 유학원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들 얻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국으로 유학 간다고 하면은 보통 런던을 생각하는데, 런던을 포함한 잉글랜드 지방 말고 스코틀랜드 그리고 웨일즈는 학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여러분. 스코틀랜드랑 웨일즈에 있는 70%의 대학들은 네덜란드 정도의 학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보를 빨리빨리 똑똑하게 찾는 유학생들은 그러한 이유로 잉글랜드가 아닌 스코틀랜드나 웨일즈로 영국 유학을 가고 있습니다. 단점, 문제점이라고 하자면, 여전히 우리나라 학생들은 런던을 제일 고집하고 있다는 거. 그게 아무래도 정부의 불균형 같아요. 유학이라는 걸 가기 위해서 스스로 정보를 찾는데, 그 스스로 정보를 찾는 게 네이버라는 거에 국한돼 있고, 네이버는 해외 정보 닫기에는 너무 힘든 플랫폼이잖아요. 그리고 네이버에 정보를 올리는 곳들은 대부분 이제 한국에 위치한 유학원들인데,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대학교만 좀 홍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유학생들은 아직까지도 런던을 고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제가 유학할 때만 하더라도 뜨던 시절이었어요. 이제는 완전 핫해서 거의 지려고 하는 상황인데, 네덜란드에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외국인 유학생들을 모집하려고. 그래서 여러 나라에 홍보하고 법 규제도 풀고, 그런 결과 정말 많은 유학생들이 네덜란드에 오게 됐습니다. 왜냐면 학비가 굉장히 저렴해요. 영국의 한 3분의 1 정도는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네덜란드 교육부도 놀라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인 학생들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아졌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죠. 한국인은 많이 없지만 한국 빼고 대부분의 국가 학생들이 현재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이유는 영어가 정말 잘 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영어가 잘 통한다라는 그 말을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아실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제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영국 출장 중에 만난 한국인 유학생 친구가 그랬는데, 영국하고 네덜란드하고 고민을 하다가 영국으로 결정지은 이유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아무래도 네덜란드가 영어가 잘 통해도 모국어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할 것이다, 의사소통이 잘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영국을 선택했다고 했는데, 영국 유학 중에 네덜란드를 여행 가서 너무너무 놀랐다. 사람들이 너무나 영어를 잘해서. 그래서 이 정도로 영어가 잘 통한다면은 네덜란드도 정말 고민을 더 했었어야 됐을 텐데, 약간의 후회스러운 말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에 곱하기 2. 그런데 또 단점 아닌 문제점이 뭐냐, 네덜란드 정부에서 목표를 이룬 거예요. 유학생들 많이 모집하려고 하던 그 목표. 네덜란드 정부가 2010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고 해요. 지금 약 12년이 지난 현재
미친 듯이 많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 집이 없어요. 유학생들이 거주할 집이 없어요. 교육부도 이렇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지 네덜란드 유학을 저도 추천하지만 이런 집 문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 헝가리. 첫 번째로 자료가 보여주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교육 스타트업에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부 자료를 종종 찾아보고 공부를 합니다. 작년, 재작년, 그리고 올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유럽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바로 헝가리입니다. 헝가리가 지금 탑5 유럽 국가에 들어요. 한국인 유학생 수가 많은.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번에 출장을 와서 교육 스타트업 하는 친구를 이제 만나게 됐어요. 헝가리에서. 근데 헝가리가 경영 공부를 하고 현지에서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사무실, 오피스 월세 굉장히 저렴하고 정말 좋은 인재를 쉽게 고용할 수가 있대요. 그만큼 인건비가 좀 낮고 생활비도 너무너무 저렴하고 학비도 저렴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경영, 경제, 유학 많이 온 다음에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그런 하나의 흐름이 헝가리에서 현재 아주 핫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친구가 말해주고 난 뒤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내가 왜 이 정보를 이제 알았는지 조금 늦었죠. 아무튼 그리고 또 헝가리 의대에 한국인 학생들 굉장히 많고요. 공대, 음대. 그 중에서 이제 공대를 얘기하고 싶은데, 헝가리의 자동차 관련 회사, 또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요. 공대, 엔지니어, 자동차 쪽 공부를 한 친구들이 그쪽으로 취업이 또 잘 돼가지고 그쪽 학과가 굉장히 인기고, 또 정부에서 서포트도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취업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원래 독일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현재도 많지만. 그리고 동유럽에도 많은데 원래 예전엔 체코에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헝가리, 슬로바키아에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만큼 졸업 후 한국 기업으로 취업하기도 수월한 루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 기업에서 유학 후 근무하는 유학생들도 많이 봤고요. 즉 유학 후 취업이 잘 되는 유럽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점 아닌 문제점,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급여가 조금 낮습니다. 그만큼 생활비도 좀 저렴하고 월세도 저렴하기 때문에 낮은 급여를 받더라도 충분히 헝가리에서 생활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단점을 또 이제 장점으로 극복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나중에 내 목표가 서유럽 한 국가에 취업하는 거다, 이거라면은 헝가리에서 유학하고 헝가리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시고 그걸 잘 쌓으신 다음에 나중에 뭐 네덜란드나 영국으로 이직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유럽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은 그만큼 유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원자라고 회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 생으로 한국에서 오는 지원자들과 여러분들이 겨루신다면은 당연히 유럽에서 공부하고 유럽에서 취업을 해본 사람들이 당연히 우선순위겠죠. 제가 최근에 만난 네덜란드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선배님도 너무 100%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 저 역시도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인지한 결과 어느 정도 유럽에 좀 공부하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그런 사람들과 좀 일을 하고 싶어요. 그만큼 내가 나중에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취업하고 싶은데 헝가리에서 취업한 게 도움이 안 되지 않을까 고민하신다면 그거는 굉장히 건강한 고민이라는 거. 여러분이 헝가리에서 혹은 다른 기타 유럽에서 취업하신 그 경험이 추후 내가 서유럽의 취업이 목표라면 정말 좋은 추진력이 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스페인. 제가 요즘에 코칭하면서 느끼는 건데, 스페인으로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졌어요. 몇 년 전에 비해 영어 과정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스페인도 이제 네덜란드처럼 영어 과정을 제공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좀 모집하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슬슬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조사에 따른 거 플러스 유럽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또 한국인 선배님의 말씀을 듣고 또 확신이 섰는데요. 스페인, 포르투갈 등등 남부 유럽에서 네덜란드를 약간 벤치마킹 해가지고 외국인들을 좀 적극적으로 끌어당기고자 비자명, 학교명, 법규 이런 거를 완화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페인이 또 하나의 여러분의 종착지, 데스티네이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스페인은 유럽 사람들이 휴가 정말 많이 가는 국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생각할 땐 투어리즘이나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 쪽으로 뭐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공부하시면 나중에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항에서 비행기 기다리는 와중에 한번 썰을 풀어봤는데요. 제 목소리가 잘 담겼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40분 있다가 뮌헨에서 암스테르담행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지금 전 세계 유학생들이 모이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도움 많이 되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